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동입니다. 어제 국내장 보면 굉장히 반가운 종목들의 상승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고 그중에서도 2차 전지, 셀부터 소재, 장비주까지 함께 올라가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좀 눈에 띄는 긍정의 흐름이 이제 연속성을 띄워주면 좋겠다라는 기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밤사이 뉴욕장에서도 CPI가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예상에 부합했다라는 취지에서 또 올라섰습니다. 우리 장 또 이 기운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올라주면 좋죠. 네. 그런데 이 종목만 올랐을 때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도 사실 커지는 건데 골고루 좀 올라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수 상승을 함께 좀 환호할 수 있었던 네.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기회로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생각해보면 하루하루 진짜 좀 온도차가 크게 나타나잖아요. 맞아요. 저희 오프닝의 온도차도 그래서 좀 큰데 표정부터 좀 다르죠. 맞아요. 과연 오늘장 그리고 이번 주장 마무리까지 우리가 어떻게 웃을 수 있는지 전반적인 이슈들과 종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 어제 장 마감 직전에 포스코가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어제 뉴스도 좀 나와서요. 일단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포스코가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 76조 4천억 원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이 이제 283% 증가한 9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이후에 철강업황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익을 그대로 가져가는 모습이었고 판가 인상도 있었잖아요. 네. 하다 보니까 실적에 그대로 반영이 됐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저희들도 여러 번 언급을 드린 것처럼 중국에서 탄소 중립에 대한 정책으로 인해서 어떤 철강 생산량을 계속 감소하고 앞으로도 계속 감소세를 유지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포스코의 반사이익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제 관건은 2022년도에도 포스코가 이런 업황 호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지금으로서도 조선이나 자동차용 철강 수요는 견조하고 더 회복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국산의 철강제 수입 가격도 지금 하락 추세를 기록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미 가격을 올린 포스코에게는 글쎄 올해 1분기까지는 최소한 지난해 영업이익률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다만 네. 지금으로서 약간 좀 변수 아닌 변수라고 할 것은 철광석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미 지난해 철강 가격을 높이면서 여기에 대해서 원재료 가격은 좀 떨어질 수는 있는데 최근 들어서 호주산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스멀스멀 철광석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유연탄 가격도 좀 이런 변동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따라서 원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또 어떤 수익성에 대해서 좀 변수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때문에 어떤 원재료, 원가에 대한 고민들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나 포스코 측에서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나왔었던 몇 가지 뉴스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거 두 가지만 한번 꼽아왔는데요. 네. 다음 장을 넘겨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는 포스코가 이 반도체용 네온가스, 희귀가스인데요. 이걸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했다. 지금까지는 100% 수입을 해왔었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국산화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희귀가스에 대해서도 신사업으로 포스코가 계속 힘을 또 쏟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들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영국 리서치에서 그 전기강판이 2025년이면 공급이 대란 맞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기차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소재 부품이기 때문에 한번 좀 눈길이 쏠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용 전기강판 만드는 회사가 14곳밖에 없어요. 근데 포스코가 마침 전기강판 생산 공장을 1조 원 투자 소식이 지난해 11월에 있었거든요. 네. 포스코에서 전기강판 만들고 자동차용 전기 오토 쪽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간다면 이거 충분히 수혜 받아갈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슈 뉴스도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서 그러면 이 외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또 소식들이 뭐가 있냐. 일단은 지배구조 이슈가 있죠. 지주사 전환을 하면서 어떤 신사업 쪽에도 힘을 쏟겠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첫 번째로 지주사 체제 전환에 대한 글쎄 이걸 리스크라고 보긴 지금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적 분할을 하고 나서 재상장하진 않는다고 얘기를 했고 주주 친화 정책들이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을 테고 철강업체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도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을 것이다.
지금 정도 수준의 업황과 수요 회복세만 보이더라도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있거든요. 때문에 포스코 좀 주가도 반응을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뉴스나 포인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난해 38만 원 찍고 정말 많이 흘러내렸었던 이 종목인데 올해는 좀 기대 요소들이 하나씩 더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이 밀렸다라는 것도 포인트가 되겠죠. 요즘 LG 화학이나 포스코나 이렇게 피크아웃 논란이 있었던 전통 이 제조사들 예. 이쪽에서 소재로 이 신사업을 굉장히 많이 추진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좀 하나의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 방금 브리핑을 들으면서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화학, 철강, 그리고 뭐 조선까지 다 피크아웃 때문에 못 갔던 종목들이잖아요. 네. 근데 알고 보니 신사업 아니면 고부가 가치 뭐 이런 쪽으로 요즘에 다시 좀 스멀스멀 기대감들이 계속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증권가 리포트를 보더라도. 조금 본인들도 이제 살아갈 국리를 하는 네. 움직임이 나오는 거겠죠. 조선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번 이어가 볼게요. 올해 들어서 증권가 조선 산업에 대한 뷰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증권가 보고서 이 제목만 조금 따봐도요. 조선의 여명이 밝아옵니다. 연초, 신규 수주 상쾌한 출발 보인다. 불확실성 이미 반영됐다. 쌍끌이 우상향 구간에 진입했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지난해 어땠는지 한번 다시 복기를 해볼까요? 지난해 주요 조선사들의 차트 보시면 연초까지 한 4월까지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고 올해 시작과 동시에 조금은 올라오는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 올해는 뉴스값을 할까? 지난해 정말 계속된 수주 소식, 뉴스 소식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서지 못했었는데 이번엔 좀 달라질 수 있을까? 일부의 기대들 분명 나오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보죠. 특히나 지금 조선사들을 조금 더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상반기에 조선주들의 흐름이 좀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7년 동안 조선 5개 회사의 합산 시총을 보면 항상 상반기에 좀 올라가는 흐름을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게 보통 조선사들의 발주가 연초에 조금 더 집중이 되고 네. 연초에 집중되다 보니 그 소식에 주가가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올해 수주 목표를 보면 지난해 수주 목표가 이 정도였습니다. 이거보다 16% 정도 더 올라가는 목표를 내놨다라는 점. 보통 조선사들이 그렇게 자신감 있게 올해 시황 좋을 거예요 라고 피력을 안 하는데 네. 올해는 좀 피력을 했다라는 거고요. 지난해도 수주 목표치를 굉장히 크게 뛰어넘었는데 아마 올해도 그 이상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해 수주가 솔직히 워낙 좋았잖아요. 그랬죠. 조 단위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올해는 그 정도는 아닐 거야 라고 얘기를 해도 목표액 자체는 지난해보다 확실히 높아지고 자체적으로 봐도 그리고 어쨌거나 이제 고부가 가치 선으로 좀 네. 가다 보니까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들은 올해 이제 반영 측면에서도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하도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은 많아서 네. 조선 산업 얘기할 때 제가 이제 수주 소식은 취합은 안 합니다. 네. 워낙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조선 섹터 볼 때 항상 봐야 되는 건 신조성과 아니겠습니까? 네. 넘겨볼게요. 일단 중고성가가 올라가니까 발주를 내는 업체들, 그러니까 선주들 입장에서 계속 올라가네. 더 올라가기 전에 우리 발주 내야겠네.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선박 발주량이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또 신조선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꼽히고요. 그럼 지금 조선 섹터를 둘러싼 호재 악재가 어떤 것들이 있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긍정의 시각은 올해 주요 조선사 모두 다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 그리고 환율 상황도 조선사에게는 지금 우호적이고 중국의 후판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이게 어찌 보면 철강 업체들에게는 악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조선 업체로는 일본의 후판 가격은 유지되고 중국의 후판 가격이 떨어진다. 그럼 우리도 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조선 업계 전방 산업이죠. 해운사들 주요 선종의 운임이 올라가는 거 긍정적입니다. 앞서 김영로 앵커가 계속 고부가 같이 얘기했는데 대형 LNG선의 발주가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해 우리 국내 업체들의 이 LNG선 매출 비중이 30%에서 40%로 크게 올라왔습니다. 여기에서 LNG선 발주가 계속된다? 당연히 이익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긍정의 포인트였고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실적 신뢰도가 아직은 조금 낮다라는 점, 분명히 저가 수주했던 것에 발목 아직은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통상임금 패소 이야기, 그리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이후에 기업 결합 심사 무산 우려. 이번 21일경에 최종 발표가 날 텐데 이미 지난달부터 EU가 안 된다, 불허할 불허 거다. 쪽으로, 예. 이런 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조금 걱정의 포인트인데 지금 증권가에서 내놓고 있는 의견들을 보면 이거 이미 다 주가에 반영됐어라는 게 주요 맥락입니다. 넘겨보실까요? 걱정거리는 이번엔 반영됐어라고 나오니 정말 기대해도 될 것인가 궁금하네요. 신영이나 신한에서는 한 달 가까이 주가가 등락을 보였다, 이미 선반영됐다라고 얘기했고요. KF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인수 안 돼도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 인수 자금이 차세대 R&D나 신사업 추진에 사용될 거야, 되려. 중장기 관점으로 조선주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 결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게 2년 전, 3년 전이잖아요. 네. 그때는 조선업계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조선업계가 수주 엄청 잘 받고 있고 너무 상황이 좋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수합병에서 합종 연행 이런 거에 목을 맬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 오히려 무산되면 그래, 그거 인수자금 현대중공업그룹에서는 그냥 잘 써보자 이거고, 대우조선해양에게는 조금의 부담의 요소는 되겠죠. 그렇지만 보통 조선 업체 선택할 때 픽에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좀 긍정의 포인트다라고 이야기하는 쪽도 있습니다. 자, 지금 또 하나 달라진 부분은 조선 업체들의 신년사인데요. 네. 신년사까지. 신년사 키워드가 네. 위기다, 일감 확보다, 합종 연행 해야 된다, 우리 힘을 합쳐서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분위기였었다면 올해 신년사가 안전, ESG, 친환경, 신규 인력, 딱 봐도 좀 여유 있어 보이지 않나요? 예. 뭔가 새롭게 사람 뽑아서 우리 이런 사업 해야 돼,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올해 달라질 것인가라는 기대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주가 상황 보죠. 어제는 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쪽에서도 그렇게 큰 주가 변동 없었고요. 올해 들어서는 전반의 분위기가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양호해지고 있는데 곳곳에서는 현대미포조선 탑픽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개장전 성공 전략에도 이걸 얘기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앞으로 어떨지 좀 조선 산업에 대해서 좀 명확한 답을 좀 듣고 싶어요. 그러게요. 또 이유발 이슈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전반적인 전망이나 뷰 자체는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예, 조선주에 대해서 어떤 투자 전략이 유효할지 잠시 후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기관 수요 예측이 끝난 LG에너지솔루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이 몇 개예요? 이 눈이 빠르신 분들은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이거 한눈에는 보기 어려워요. 이게 얼마냐면요. 정말심. 지금 몇 개입니까? 1경입니다. 1경. 일경. 별로 감도 안 오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 저 초등학교 때 짝꿍 이름이 김일경이었어요. 그 이후로 TMI 일경이라는 그만하시고요. LG에너지솔루션의 기관 수요 예측 주문액이 한 1경은 넘어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가도 당연히 인기가 많으니까 증권가에서도 많이 받으려고 목표가를 풀로 땡길 거 아니에요? 이러니 블랙홀 얘기가 나오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블랙홀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어떤 수급 블랙홀이다라는 제목으로 이 얘기는 저도 계속 반복을 해왔는데 일단 일정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공모가 확정일. 그러니까 이때 수요 예측 경쟁률하고 공모가가 14일에 공시가 되고요. 일반 청약일이 18일과 19일. 기관, 개인 할 것 없이 총알 열심히 모으고 있을 겁니다. 청약증권사 넉넉하니까 그렇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죽하면 제가 평소에는 이 일정은 안 넣어놓는데 증거금 환불일까지, 그러니까 21일 되면 좀 나아지려나라는 생각과 함께 상장일 27일 이후에도 좀 어떤 수급 변화가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상장 후에 시가총액, 그러니까 30만 원으로 잡았을 때 70조 2천억 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코스피 3위에 등극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 주가가 조금만 더 올라준다면 2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장단이 있죠. 수급에 대한 블랙홀들, 그래서 뭐 시장 전반에 대한 어떤 수급적인 부담은 있을 수 있는데 네. 또 이쪽으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라면 또 열심히 참여를 해야겠죠. 네. 이게 사실 올해 12월 돼보세요. 그냥 1월에 이런 일이 있었더랬지 하고 그냥 언급될 일이긴 한데 또 지나갈 일이긴 한데 사실 시장에서는 지금 수급 변동을 이걸로 인해 굉장히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빨리 1월 27일 와서 이 뚜껑 다 열리고 결과 나오고
포트폴리오 조정도 빠르게 네.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관련한 이슈 나오면 지속적으로 전달을 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도 함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각 이슈들에 대한 전략 나눠봐야겠죠.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예, 그러면 앞서 언급드렸던 종목군들 투자 전략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오늘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웨어 박지영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포스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차장님의 포스코에 대한 뷰가 좀 궁금해요. 어떤 모멘텀이 될 만한 포인트들이나 뉴스들은 좀 들려오고 있긴 한데 워낙 주가가 지난해 하반기 들어서 워낙 힘이 좀 없었던 터라 좀 이거를 반전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포스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실적이 좋아서 작년에 좋았는데요. 그 이후에 그 실적이 지속될 수 있을까 여부 좀 뭐 그게 불투명하다라고 하면서 하락한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긴 하지만 돈을 작년에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돈을 엄청 많이 벌었는데 그게 약간의 공급 병목도 있었던 것 같고 중국의 생산 차질도 있었던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뭐 제품 가격도 올라가고요. 그러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봅니다. 철이 없이는 못 살지만 네. 옛날만큼 많이 사용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앞으로는 자동차도 친환경이면 뭐 철보다는 뭐 알루미늄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할 거고 그리고 뭐 환경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장기화되긴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 역시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실적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뭐 사실 2년, 3년 실적이 계속 좋다라고 한다면 그런 의심을 가는 사람 많이 줄어들 거고요. 그게 아마 포스코 반전의 핵심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중국이 본격적으로 재정 정책을 좀 써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제 중국 경기가 좋아져야 이제 철강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데 중국이 자국의 철강 산업은 구조 조정하고 그리고 나서 재정 정책을 쓰면서 철의 수요가 좀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이 가격대는 계속 좀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아마 그러한 시점은 올해 뭐 중반을 좀 넘겨야 되지. 일단 네. 올림픽 정도는 끝나고 나야 되지 않을까. 네네. 그리고 지금 중국도 생산자 물가가 너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쉽게 통화정책, 재정정책 쓰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중순이 지나야 되고,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ESG, 친환경 이런 거예요. 네. 산업 중에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신사업, 뭐 수소든 전기차든 신사업을 하고 있긴 한데 어쨌거나 큰 골자는 네. 그쪽이니까 그렇죠. 리스크는 있죠. 친환경 사업을 지금 수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코크스 대신 수소를 넣어서 뭐 하는 뭐 그런 것들 한다라고 하는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일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전환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네. 그걸 쉽게 할 수 있었으면 누구나 했을 텐데 안 되는 일이니까 지금까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드는 비용, 그다음에 뭐 탄소세 유럽은 이런 거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결국은 중국 기업들과 포스코가 싸워서 이 친환경 이 전환 이게 누가 먼저 달성하고 가능하냐에 따라서 중국 기업 만약에 포스코는 성공하고 중국 기업 성공 못한다? 그러면 이제 전세가 역전되는 거죠. 예전에는 저가 공세로 중국 기업들이 세계 1위였던 포스코를 밀어붙였다라고 하면 네. 앞으로는 그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포스코는 다시 한번 이제 세계 1등 기업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건데 그 친환경 전략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빠르게 진행이 되는지 여부가 장기적으로는 이제 포스코의 주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요.
사실 쉬운 여정은 아닐 거다. 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포스코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신사업은 어떻게 성과가 나오는지 그 과정들 한번 지켜봐야 되고 철강 쪽으로 봤을 때도 지금의 어떤 수익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중국의 정책에 따라서 또 어떻게 경쟁력이 나눠질 것이냐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막 썩 이렇게 좋은 투자 의견은 안 나왔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포스코 살펴봤고요. 이어서 조선주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그 합병권과 관련해서 이후에 불허 방침 그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 사실 이게 저는 어제 뉴스 보면서 제일 궁금하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조선주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 다루기도 했었고 이 사안에 대해서 그 영향력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앞에 브리핑한 걸 봤는데 저도 큰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합병을 해서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과거에는 합병을 해서 효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안 되는 애들은 잘라내고 되는 쪽만 가자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주가 뭐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호황이고 배를 잘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뭐 그것만 뭐 지금 발주 주려는 사람이 줄을 서 있다라는 표현은 조금 아니지만 이제 대기하고 있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미 토크는 다 찼으니까. 그렇죠. 도크도 잘 찾고 지금 천연가스 가격 올라가고 있고 뭐 우리가 작년에 엄청 기대를 했었던 카타르 LNG 프로젝트 네. 뭐 그런 것도 아직 실질적으로 발주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사실 수주가 중요하지 M&A가 중요한 상황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는 입장에서는 웃고 있을 수도 있어 보여요. 그때 굉장히 경기가 안 좋을 때 팔았는데 지금 조선 경기가 최고조로 해가지고 혹시나 다른데 또 다시 팔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 M&A가 무산됐다라고 해서 뭐 주가가 안 좋을 것이다. 아니, 그러면 어제 별로 반응이 없었거든요. 네. 대우조선해양이 살짝 조금 떨어지다가 낙폭을 줄이긴 했었는데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M&A가 문제가 아니라 수주를 얼마나 할 수 있는가 그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네. 지금은 조선업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M&A가 무산됐다라고 해서 문제가 생길 건 없을 것 같고 어제 당장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주가가 올랐잖아요. 내가 대우조선해양에 쓸 돈 안 쓰고 다른 데 쓰면 조금 더 큰 기업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요. M&A 문제는 12월 달에 나온 걸로 12월 달에 반영된 걸로 뭐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고 다만 걱정스러운 거는 최근에 수주가 나오면서 조선주들이 좀 오르긴 했는데 어닝 시즌이잖아요. 네. 실적은 안 좋을 겁니다. 실적은 지금 만들고 있는 배들이 뭐 2019년 이전 이때 이제 수주를 받은 거라서 네. 문제가 뭐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네. 문제가 좀 있고요. 작년에 철강석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후판 가격도 많이 올렸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또 반영이 뭐 충당금 다 쌓아놨다라고 하더라도 실적에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을 겁니다. 그러면 어닝 시즌의 쇼크는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봐야 돼서 지금 뭐 조선 주가가 7개월 동안 하락했다가 잠깐 올랐다고 해서 뭐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봐야 돼서요. 상반기까지는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리스크를 조금 감안하면서 주가를 보셔야 되고요. 일단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수주를 많이 받는 기업이 장땡입니다. 네. 수주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지난해까지는 조선사들이 여전히 다 적자니까 그래도 네. 흑자 전환에 대한 올해 기대감들이 있고 또 수주 소식들도 오늘 연초에 들려오는 만큼 이제 수주가 얼마나 나오느냐 수주 많이 가져가는 회사가 장땡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조선주 또 전략 얘기해 주셨으니까 포인트 잘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코너 속의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용 스픽은 자동차 부품주 얘기를 갖고 오셨는데 전략이나 아이디어 그림 어떻게 그리고 계십니까? 뭐 요새 성장주 요새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자동차 부품주는 대표적인 사양 산업이죠. 뭐 전기차로 가면 그렇죠. 내연기관의 엔진이나 미션이나 거기에 들어간 부품들은 다 사라질 거다. 뭐 내연기관의 부품이 3만 개인데 전기차는 뭐 한 3분의 1로 줄어들 거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작년에 뭐 현대차가 좋을 때도 자동차 부품주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최근에 2021년 들어서면서 좀 다른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원래 이제
주가라는 게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가장 핫했었던 종목들이 2021년도에 좀 안 좋은 경향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특히 대표적인 게 지금 뭐 상장을 앞두고 있는 LG화학 같은 LG화학이 2020년도에 정말 거의 한 4배 저점 맞아요. 대비해서 네. 한 4배 올랐을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굉장히 안 좋았고 2020년도에 살짝 좋았다가 2021년도에 초반에 굉장히 안 좋았었던 게임주들이 또 하반기에는 또 급등하는 네.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사실 작년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올해도 굉장히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고 그러면 안 오른 게 뭐야 이런 데서 새로운 성장주들을 지금 찾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게 저는 이제 자동차 쪽에 부품주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그저께였죠. 삼화콘덴서가 테슬라랑 MLCC 계약을 했다. 네. 자동차용. 그러면서 막 그쪽 전장 쪽이 굉장히 좋았어요. 맞아요. 전장 쪽도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컸었죠. LG전자, 삼성전자 뭐 다 전장 부품 네. 한다라고 하면서. 근데 사실 주가는 안 올랐거든요. 실적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이유는 전기차를 많이 만들고 차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작년에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전장 업체들이 자동차 업체들과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격 경쟁력, 그러니까 가격 협상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마진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자동차 업체들도 반도체 하나 없으면 자동차 못 만든다라는 걸 알고 있고 모든 자동차 업체들이 전장 부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협상력을 가지고 가격 단가를 후려치기는 어려운 그런 시기가 도래를 했다라는 네. 이야기가 된다라고 한다면 올해 전장 부품 쪽도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제는 또 애플카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맞아요. 무슨 좀비도 아니고 1년 내내 작년 연초부터 우리 시장을 들썩들썩 들었다 놨다 했는데 올 여름에 한번 애플 관계자가 LG노텍이랑 SK랑 왔다 만나가고 네. 일본 갔다 돌아갔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제 나온 뉴스는 지난달 11일 날 이제 부품업체를 만나고 갔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애플이 2024년도에 이제 애플카를 출시를 할 계획인데 2022년이잖아요. 네. 그러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안에 서프라이 체인을 구축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부품업체들을 만나고 해서 어제 뭐 자동차 부품업체들 상한가 간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뭐 그림에 나오는 게 진짜 애플카인지는 모르겠지만 애플카에도 차량용 샤시나 이런 거 문짝이나 다 들어가야 돼요. 네. 전기차고 자율주행이긴 하지만 바퀴도 있어야 되고요. 네. 유리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들이 뭐 만나고 갔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할 바는 없지만 그러면 누굴 만났을 것이냐. 애플이 잘 아는 게 뭐 사실 제가 옆에 민영 앵커가 있지만 민영 앵커를 만나고 싶으면 네. 제가 용록 앵커한테 민영 앵커 좀 소개시켜 줄 수 있어? 이렇게 가잖아요. 네. 애플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아, LG랑 친하잖아요. 그러면 LG 야 너희 누구랑 거래하니 자동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에서는 LG전자나 마그나랑 무슨 이제 연관이 있었던 네.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대거 급등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뭐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자동차 부품주나 이런 쪽에 온기로 확산이 될 거다라는 좀 뭐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이제 저평가다, 앞으로 개선될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주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움직임이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 이어서 자동차 부품 쪽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가 너무 많이 올랐고 게임주나 NFT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쪽에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게 다 썰이잖아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도 썰 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LG 계열사, LG전자라든지 LG이노텍 이런 쪽을 좀 주목해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LG그룹주 잘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비유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민영 앵커랑 친하고 싶으면 저 안 거치고 바로 가시잖아요. 그건 이제 제가 알고 있으니까 모를 때, 잘 모를 때. 산업군에서는 그래도 LG를 거쳐갈 것이다 소개를 받으려면 하셨기 때문에 LG 계열사 꼭 보자. 그러면서 우리 박재영 차장님의 마지막 관심주는 LG이노텍, LG전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참
오랫동안 또 함께 했는데 네.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네. 워낙 바쁘셔서. 아니 바빠서.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저희 개편하면서 또 많이 힘을 실어주셨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에어 박재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